어제는 급락하고 오늘은 반등하는 코스피를 봐. 정말 어지럽지? 이란 전쟁과 트럼프의 입이 시장을 뒤흔드는 초비상사태야. 예측 불허의 혼돈 속에서 개미들의 한숨 소리가 데이터로 들려. 오늘 언더코드가 이 널뛰기 장세 속에 숨겨진 설계를 분석했어. 이 영상은 단순히 차트를 읽어주는 뉴스가 아니야. 자본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우리 돈을 갉아먹는지 보여줄게. 영상을 끝까지 봐줘. 지금 같은 시기에 왜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버는 건지 금감원 지표를 통해 그 차가운 진실을 증명할게.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최근 한 달 사이에 40% 넘게 급등했어. 이건 비정상적인 에너지의 응축이야.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언급할 때마다 원화 가치는 바닥을 쳐. 환율이 1,400원대를 위협하는 건 우리 경제의 경고등이지.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의 데이터와 지금을 비교해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망을 때릴 때 증시는 늘 발작을 했거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만 수조 원을 던지고 나간 게 보여? 그들은 이미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해 안전자산으로 숨었어.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거꾸로 레버리지에 손을 대고 있어. 변동성을 기회로 착각하는 순간 파산의 시계는 돌기 시작해. 1,500개가 넘는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하락 곡선을 그려.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침체의 늪이 깊어지고 있는 거야. 단순히 주가가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시장의 기초 체력인 거래대금 자체가 말라붙으면서 변동성만 키우는 구조가 됐어. 금감원에 따르면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 손실이 60%까지 가능해. 변동성이 극심할 때 원금 회복은 꿈도 못 꿀 일이거든. 지수가 2% 빠질 때 2배 레버리지는 4%가 깎여. 이게 며칠만 반복되어도 계좌는 반토막이 나는 구조인 셈이지. 이걸 전문가들은 음의 복리 효과라고 불러.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내 평단가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공포야. 예를 들어 10% 하락 후 10% 상승해도 원금은 99%야. 변동폭이 클수록 이 괴리율은 더 커지거든. 시장이 널뛰기를 할 때 한 방을 노리는 개미들이 가장 먼저 타겟이 돼. 데이터는 이미 그들의 참혹한 수익률을 기록했어. 인버스 상품 역시 마찬가지야. 증시가 반등할 때 입는 타격은 예상을 뛰어넘어. 양방향으로 털리는 게 지금의 시장 설계지. 지금까지 반도체는 불패라는 믿음이 견고했어. 하지만 지수가 무너질 땐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도 속절없이 같이 휩쓸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동반 하락 지표를 확인해봐. 개인의 매수세가 아무리 강해도 기관과 외인의 매도 폭탄을 못 막아. 결국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돼. 구조적인 하락장에서는 버티는 것조차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이제 투자자들은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어. 전통적인 강자였던 기술주 대신 실물 자산이 움직이는 중동으로 돈이 쏠리고 있어.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데이터에 잡혀 건설과 원전 그리고 방산 섹터에 거대한 자본이 유입되는 중이야.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한국 건설사들이 써내려간 역사를 기억해? 그 낡은 기록이 다시 최신 트렌드로 부활하고 있는 거지. 제대로 된 건설사가 없는 중동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해. 우리가 가진 시공 능력이 왜 다시 독보적인지 수치로 증명해 줄게. 중동의 전후 복구 사업 규모는 수백조 원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야. 파괴된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데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거든. 중동 현지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한 자체 건설사가 거의 없어.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외부 파트너가 절실한 구조인 셈이지. 여기서 한국 건설사들의 과거 데이터가 빛을 발해. 사막의 가혹한 환경을 이겨낸 시공 능력은 중동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신뢰를 받거든. 이제는 단순 토목을 넘어 원전과 방산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움직여. 국가 간의 전략적 동맹이 수주금액의 단위를 바꿔놓고 있는 거야. 원전과 건설의 필수로 따라붙는 전력망 지표를 봐. 구리 가격과 변압기 수요가 폭발하는 흐름은 이 거대한 재건 사업의 전조 현상이지. 반도체가 화려한 꽃이라면 인프라는 생존을 위한 뿌리라고 볼 수 있어. 자본이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네. 실제로 전력기기 수출 데이터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 중이야. 전 세계가 전력 인프라 교체 주기와 재건 사업에 맞물린 거지. 하지만 화려한 재건 소식 뒤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어. 중동의 포화가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직접 타격한다면 어떨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헬륨과 브롬 재고 비축에 사활을 걸었어. 반도체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이기 때문이지. 특히 헬륨은 대부분 카타르에서 수입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숨통을 쥐고 있는 아킬레스건인 셈이야. 공급망 이슈가 터지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공장은 멈춰서게 돼. 재고 비축 데이터가 기업의 생존 지표로 불리는 결정적 이유지. 브롬 역시 화합물 제조에 필수적이지만 공급처가 매우 제한적이야. 중동발 물류 정체가 길어지면 생산 원가는 걷잡을 수 없이 뛰어.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네온가스 가격이 폭등했던 사례를 봐. 지금 카타르발 헬륨 리스크가 그때와 아주 유사한 흐름을 보여. 삼성과 하이닉스가 수개월치 재고를 미리 쌓아두는 건 생존이야.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처절한 방어벽을 쌓는 셈이지. 단순히 원자재 부족이 문제가 아니야. 물류비와 보험료가 동시에 급등하며 전반적인 제조 원가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구조거든. 공급망 불안이 커질 때마다 소재 기업 몸값이 치솟아.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지키는 건 결국 기초 소재라는 증거지. 정부도 이제는 전략물자 비축량을 들리며 긴급 대응에 나섰어. 민관이 협력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지표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지. 시장은 늘 불확실하지만 데이터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줘. 단순한 주가 변동보다 그 이면의 공급망을 읽는 게 핵심이야. 트럼프의 입과 중동의 포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야. 하지만 공급망 데이터는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상수거든. 전쟁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형들의 서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 흔들리는 숫자 대신 견고한 실체를 볼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싶네. 오늘 분석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고 다음 흐름도 함께 추적하자. 언더코드는 언제나 차가운 팩트만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